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천재 이재영 8과 세 번째 파트 본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이 할머니 헬렌의 어렸을 적에 그 야구 리그가 이제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역 그 심사 같은 시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었죠. 그러면 내용상 야구를 좋아하는 할머니 헬렌은, 그러니까 할머니 헬렌의 어렸을 적, 어린 헬렌은, 그 심사에 그 지원을 했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봅시다. 온 전치사로 시작을 했네요. 지금 특정한 날에 쓰이는 거죠. 전치사 on은 날짜 앞에 쓰이던가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처럼 특정한 날 앞에 쓰이는 전치사죠. On the day 날에 of 뭐의 날에 the tryouts 그 local tryouts 그 지역 심사가 있는 날에 all the rules 모든 규칙들이 복수의 S죠. 그러니까 여기 동사도 R의 과거 were을 썼죠. 그리고 all이라는 한정사를 쓸 때 좀 특이해요. all이 형용사잖아. 한정사니까. 모든이라는. 그럼 보통 관사, 형용사, 명사 순서대로 쓰는데 all은 특이하게도 이제 먼저 써요. 이게 한정사가 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각 그 한정사마다 얘가 좀 먼저 쓰는 그 전체 한정사라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정관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소유격을 쓰기도 합니다. all their rules 이렇게 their 같은 이제 소유격을 쓸 수도 있어요. 그 소유격이랑 관사는 거의 그 한정사 위치 쓰는 지위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all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all 기억을 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all the money 모든 돈 그 예시를 좀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ll the money는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money 이렇게 쓰지만 rule 규칙은 셀 수 있잖아요. 규칙이 왜 이렇게 많어? 뭐 이렇게 10개, 100개 셀 수 있죠. 그러니까 rules로 쓴 거기도 하고 그래서 all the rules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ll은 둘 다 취할 수 있어요. many, much가 가산, 불가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지 all은 다 쓸 수 있습니다. all the rules에서 모든 규칙들은 were explained.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자, 칠하다가 말았네. 자, explained 해서 여기 pp가 쓰였죠. bpp 뭔가 수동태죠. 네, 설명을 한 게 아니라 rule의 입장에서는 설명이 되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고요. 그 다음 by 그 수동태에서 주로 나오는 전치사죠.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나요? by on 어떤 old 나이가 많은 man 어떤 약간 할아버지 노인이라고 하긴 좀 할아버지 정도 나이 든 남자. 그 다음에 in a suit shoot 아닙니다. shoot은 그 축구 골 쏠 때 shoot 할 때 shoot이에요. 스펠링도 다르고요. suit 우리가 수트빨 잘 만든다 할 때 그 suit입니다. 정장 suit 정장 한 벌.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in은요 뭐뭐 안에가 아닙니다. 정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남자. 말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인이라는 것은 뭐뭇을 입고 있는, 그래서 옛날 영화
제목이었나? Men in Black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men, 남자들이겠죠? 정확히 남자들, 2명이 나왔던 것 같아요. in, 뭐를 입고 있는 black 컬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검정색 옷, 그 수트, 그 사람들도 검정색 정장을 입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 영화가 있다는 사실만 아는데, 그 영화 표지 같은 거, 표지가 아니라 포스터를 봤을 때 남자 2명이 정장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컬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컬러의 그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누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n old man in pink 하면은 그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한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되게 패셔너블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장을 입고 계신 어떤 나이든 남자에 의해서 규칙이 설명되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이든 정장을 입으신 그 아저씨, 할아버지, 올드맨께서 규칙을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요거는 행위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지금 해볼까요? 어차피 또 여기 관계사가 또 있으니, 요거, 선생님 지금 뭘 하려는 걸까요? 능동태로 바꾸려는 거겠죠.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잠깐 이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써보세요. 빈 공간에다가. 계속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선생님이 쓰는 걸 받아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시간짜리 강의다라고 하면 사실 한 서너 시간 들어야 맞죠? 근데 이제 서너 시간까지 너무 오버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잠깐 끊으면 1시간짜리 1시간 반? 어쨌든 2시간 안에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원래는 딱 1시간짜리 강의를 1시간에 듣는 게 아니야. 끊어가면서 필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선생님 뭘 시킨다 그러면 좀 끊어놓고 좀 그걸 먼저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천히 들어야 됩니다. 뭐든. 이렇게 급하게 빨리 하면은 체해요. 그 선생님도 천천히 하잖아. 자, 봅시다. 바이야 행위자가 능동태의 주어예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on, old man 대문자로 쓰면 안 되나? 중간에 이게 있으니까 대문자로 쓰면 안 되겠네요. 이게 문장이 지금 여기 중간에 있죠. on old man in 어떤 나이든 신사? 할아버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grandpa가 아니더라도 나이 든 사람한테 우리는 다 할아버지라는 칭호를 쓰잖아요. 정장을 입은 올드맨이 설명을 했어요. explain이라는 걸 따오고요. 여기 지금 explained를 쓴 것은 뭘까요? pp일까요? 여기 지금 과거 쓴 거를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pp가 아니에요. 여기 were explained의 ed는 pp지. 그러니까 똑같은 ed의 그 형태를 취하더라도요. 그 pp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을 할까요? 규칙들을요. All the rules 했나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대체 왜 수동태를 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라고 한다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뒤에 이유가 나와요. 여기 지금 콤마하고 요거까지 할 필요는 없네요. 콤마하고 관계대명사 나와서 계속적 용법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부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부가 설명을 만약 이렇게 쓴다면 뭐랄까 여기쯤 들어가니까 문장이 너무 얘랑 너무 분할되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으니까 얘로 좀 끝나게. 그래서 이거로 이어져서 이거 추가 설명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능동태의 주어를 뒤로 보내는 방법은 태를 바꿔서 수동태로 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개수조 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콤마를 우리가 등위 접속사로 바꿔볼 건데 여기도 일반적으로 그냥 and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수식하지 말고요. 후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선행사를 지칭하는 거겠죠? 다시 받는 거겠죠? 그 관계대명사가. 후니까 알 수 있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 그 규칙 설명해 주신 그 할아버지 나이 드신 남자분 밖에 없었죠.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sounded 여기도 과거입니다. 들렸어요. sound도 뜻이 많죠.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요. 여기서는 동사, 이형식 동사라서 뭐뭐처럼 들리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뭐처럼 들렸냐면요. 그 사람 목소리, 그 사람 말투 이런 게 어떻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뭐하게 들렸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지? 혹시 그럴까봐 뭐뭐하게 들렸다, 뭐하게 들렸냐면은 very serious,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고 unkind, on이 붙으면 반이어죠. kind하지 않은 거죠. 불친절한. 그래서 very가 serious만 수식할 수도 있고요. serious and unkind를 같이 수식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같이 수식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묶어줄게요. 굉장히 serious하고 굉장히 unkind하게 들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투가요. 굉장히 좀 진지하고 좀 진지하다가 심각하고 그리고 unkind 불친절하게 들렸대요. 그 사람의 말투나 억양 같은 게 왜 그랬을까요? 남자 선수들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거로는 그러니까 남자 선수들이 원래 메인 약간 그거였을 거잖아, 이 당시에는. 근데 다 이제 올드맨, 이 사람은 올드맨이어서 그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나 봐요. 영맨들은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세계대전, 그 2차 세계대전에 다 거의 반 강제로 끌려간 거겠죠? 국가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자 리그를 결성을 해서 하는 것들이 좀 귀찮았나 봐요. 모르겠네요. 그날 기분이 안 좋았나? 어쨌든 very serious하고 serious한 건 이해 가는데 unkind 했대요.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 사운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형식 동사라서요. 뒤에 형용사 보호를 취합니다. 그래서 부사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부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왔느냐? 얘는 이거 형용사 수식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제 메인으로 나온 애가 주격 보어 1번, 주격 보어 2번인데요. 둘 다 형용사여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부사면 안 돼요. 부사면 안 되니까 부사면 안 되는 거를 한번 써줘 봅시다. 얘 먼저 써줄까요, 얘?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또 많이 있죠. 저번에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게 꼭 아닐 수도 있다고 했었죠? 중학교 때는 좀 쉽게 나오느라고, 바로 앞에 있는 걸 선행사로 보통 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면서부터는 물론 그렇다고 바로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이 전치사 어구가 전치사 안에 있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이 관계절 바로 앞에 있는 걔가 선행사일 수도 있고요. 후보가 이 전치사 어구가 수식하는 그 전치사구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일 수도 있어요. 후보가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느냐. 멘붕이 온다. 나는 관계대명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자리에다가 어차피 똑같은 걸 받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거를 이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걸 받잖아요. 하나씩 넣어보세요. 그럼 둘 중 안에 하나는 되게 말이 안 돼. 그리고 하나는 되게 말이 돼. 이렇게 낼 거예요. 선생님 애매하면 어떡하죠?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내진 않아요. 네. 다 풀 수 있게, 방법을 알면 풀 수 있게 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방법을 다 이렇게 능숙하게 외우시거나 숙달되지 않은 게 문제죠. 그 방법을 일단 아시면 그 방법 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꼬진 않습니다. 그렇게 쪼잔하게 내진 않아요.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어휘나 뭐 그런 것들로 어휘로 좀 어렵게 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문법은 원래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더 꼴 수가 없어요. 더 꼬는 시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거 아니어도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를 더 여기 숫이라고 만약에 내가 착각을 했다. 그래서 위치라고 내가 썼다. 그럼 얼마나 이상한지 볼게요. 그 suit, 양복이 굉장히 진지하고 불친절하게 들렸어요. 일단 불친절한이랑 어울릴 수가 없죠. suit가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을 봐서 내용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올드맨이 이렇게 들렸던 거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말투가 좀 이렇게 들렸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위치가 안 되고 후여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계속적 용법에서 추가적으로 안 되는 거 that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된다고 했죠?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까요? 선행사가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요. what도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what은 좀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that은 좀 많이 냅니다. 근데 여기는 위치를 써도 많이 낚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자리는 꼭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래서 얘는 이 후가 너무 중요한 바람에 사실 요 부분은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치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틀리게 낸다면 그 보어 자리에 제일 틀리게 내는 건 이것도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낼 거냐면 부사로 낼 거예요. 보통 부사로. 틀리게 해요. 형용사의 그 어떤 대립구는 부사죠. 네. 그래서 부사로 쓰면 틀립니다. 보어 자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뭐하게 들린다. 가 무슨 말인지 설명했죠. 말투가 좀 그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뭐뭐인 것 같다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 첫 번째 문장 하는 데만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됐네요. 자, she, 헬렌 말하는 거죠. 계속 등장하는 여기 주인공이에요. 그치만 이 말하는 화자는 아이는 손녀딸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계속 she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3자로 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손녀딸이니까 이름이 뭐였죠? 사라였나요? 손녀딸 이름 나왔던 건 기억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헬렌, 여기서 할머니는 그러니까 할머니의 어린 시절, 헬렌의 어린 시절, 어렸던 헬렌, 소녀 헬렌, 뭘까요?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thought도 학생들이 많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3단 변화를 언제 배우나요? 한 초등학교 때쯤 배우나요? 그때 제대로 안 하신 걸까요? 계속 한 번 외울 때 저걸 외워야 돼요. 뭐 학원이나 학교나 어디서 외워와라 그러면 좀 그날 하루를 좀 들여서 좀 외워가 보세요. 그러면 이미 지났다고요? 이미 내일 모레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고 있냐.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내일 모레 대학을 가야 되는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고 중학교 3학년인 거에 굉장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노릇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좀 뒤쳐졌다고 생각되시면 좀 이런 것들을 좀 그 시간에 좀 특히 이번 겨울 방학 때
내가 좀 3단계 나와도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럼 한번 훑어보세요. 대부분의 문법 책들에도 뒤편에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네이버 카페에도 있고요. 네. 그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외워보세요. 네. thought에서 think의 과거입니다. PP형도 되고요. 근데 여기선 당연히 과거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that year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입니다. 여기서 that은 뭘까요? 뭘까요? 접속사 that이요. 왜요? 왜 접속사 that이에요? 뒤에가 절이 나왔잖아요. 앞에도 절, 뒤에도 좀 길지만 저기 might라는 여기 동사가 나온 걸 보니까 그 앞이 주어겠네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거는 접속사예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이 접속사도 역할이 여러 가지예요. 이 접속사가 이끄는 이 절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요. 여기서는 think의 과거 thought, 그 thought라는 게 생각하다 무엇을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 that year라는 사실을 생각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그 thought의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는 명사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은 명사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럼 봅시다. that year라고 생각했어요. wearing 이것도 좀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얘는 덜 중요하려나? wearing이라고 하면 여기서 ing는 뭘까요? 선생님이 밑에 주어라고 표시해서 좀 스포를 날렸어요. 주어 역할하는 뭘까요? 주어는 명사만 되죠. 그러니까 동명사예요. 분사가 아닙니다. 입고 있는 것은 이에요. 입고 있는 것이가 좋겠네요. 입고 있는 것이 a suit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 in 어디에서? The hot sun 아주 뜨거운 태양 안에서 아니겠죠. 태양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겠죠. 태양 아래에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태양 아래에서 suit 정장 한 벌을 wearing 입고 있는 것이 되게 더운 여름이었나 봐요. 그러면 덥죠. 왜 unkind 했는지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이네요. 네, 다른 이유가 아니었네요. 괜히 저 혼자 심각하게 넘겨짚었네요. 되게 더워서 그랬대요. 그랬나 보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게 맞을 것 같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또 빨간색을 이미 써버렸어요. might have pp 그래서 이거 저번 시간이었나? 아니죠. 첫 번째 시간에 다 싹 다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might는 과거로 쓰인 게 아니고요. may보다 약한 추측의 그러니까 제일 추측의 그 스펙트럼에서 제일 약한 추측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일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헬렌이 정말 말 그대로 혼자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might를 쓴 것 같아요. 아마 뭐인 것 같아. 그거 뭐 have made를 쓴 거는 이제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료형을 취한다고 했었죠. 그냥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이 만들었던 것 같았다 인 거예요. 만들었던 것 만들었던 같았다 말고 뭐가 좋을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힘 그는 누구인가요? 그는 여기 표시를 해볼까요? 그는 아까 그 규칙 설명해 주신 정장 이거 너무 다 하지 말고 이거만 할까요? 정장을 입고 계신 그 an old man
이거 리그 뭐 주체 뭐라 해야 되지? 관계자? 네. 그 선발 이제 관계자 뭐 진행 그런 관계자 직원으로 뽑힌 사람 같죠? 네. 그 분을 impatient 얘도 요거를 좀 체크하는 게 좋겠네요. unkind도 kind의 이제 반이어로 on을 붙인 거고요. 이거는 patient가 환자라는 명사 뜻도 있고요. 참을성이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 뜻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impatient 하면은 그러니까 UNIN, IM, IR, IL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다 반이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을성이 없는,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짜증을 잘 부리는, 짜증이 난,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장 입은 나이 드신 남자분을 impatient, 짜증이 나게, 좀 참을성이 없게 만들었을지 모른다고 헬렌은 생각했다. 어린 헬렌은 생각했습니다. 됐나요? 자, 뭘 또 설명을 빠뜨린 것이 있을까요? 봅시다. 여기 that, 접속사 that 있죠? 생략 가능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저를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네, 이거 might have pp는 여기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주황색이면 얘랑 겹쳐서 여러분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을 쓸게요. 과거에 대한 뭐라고 쓰면 좋을까? 과거의 일에 대한 아주 약한이라고 할까요? may보다 더 아주 약한 추측. may보다 훨씬 더 약한 거니까요. 물론 그 차이는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번역을 해버리죠. 네.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할까요? 네, 설명하지 않은 부분. 이게 목적어고요. 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 형용사 보어예요. 아까 보어 자리에 그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만 되고 부사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얘는 주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주어가 여기 관계대명사라 다시 이 선행사를 찾아야 되지만 이 사람이 serious하고 이 사람이 unkind 한 거예요. 근데 impatient 한 거는 목적어에 대한 지금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impatient 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써보면 impatientl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틀린 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을까요? 틀린 거를 만들어 보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might를 쓰고 원형 make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과거의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일. 지금 다 시제가 과거죠. thought도 그렇고, 네.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might, may의 과거형을 쓴다고 과거 시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may의 과거형 might를 쓴 것은 과거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통은 추측의 의미를 좀 더 약화시키기 위한 이제 기능으로 쓰이기 때문에 have pp형을 꼭 반드시 써야 합니다. 됐죠? On that day 해서 그날에 그러니까 그 심사가 있는 날이요. 네. 헬렌은 여기는 이름을 바로 써줬네요. played 했어요. baseball 야구를요.
관사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건 되게 기본적인 거라. 악기명 앞에만 붙고요. For hours, 그래서 for, 전치사 for를 쓰면 뭐뭐 동안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hours면은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시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뭐 보통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죠. 네. 그리고 몇 시간인지도 심지어 모르잖아요. 뭐 2시간이면 2시간이다, 3시간이면 3시간이다. 근데 만약에 3시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 hours라고 쓰면 그러면 요 자리에요. 듀어링을 쓸 수 있나요? 그 3 hour, 지금 이건 더 불특정한 기간인데요. hours라고 해서 몇 시간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3 hours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during 3 hours인가요? for 3 hours인가요? 4이죠, 4.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3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제시됐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3시간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불특정한 거야. 그 시간의 그 듀어링은 구체적 그 시간의 범주를 나타내는 말일 때 말이랑 같이 쓰고요. for은 불특정한 기간이랑 쓰인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불특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시작과 끝점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 3 hours죠. 3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3시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during의 예시로 예를 들면 winter vacation 그러면 대략 알 수 있죠. 겨울방학이니까 겨울에 한 2달간 정도잖아요. 3 hours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어떤 맥락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질문으로 물어본다면 그렇게 막 명료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이거 자체도 그냥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한 거지 대체적으로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너무 약간 구어적으로 또 외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어적이라기보단 관용 표현으로요. 4 hours,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with 누구누구와 함께 야구를 했대요. 많은 other 다른 young women. 자, 이거 좀 볼게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별로 없고요. 요거 4 hours는 어차피 관용 표현으로 아셔야 되니까 아까 문법적인 건 설명드렸고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복수형이죠. 아, 선생님 저 그 정도는 알아요. 앞에도 MAN 말고 MEN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거 뭔가요? 단수형이 이 MAN이잖아요. WOMAN. 그러니까 woman. 아이들이 그 단수형을 많이 아는데 복수형은 이것도 woman 막 이래요. 워민이라고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네요. 이게 발음이, 이게 스펠링은 뒤에 거만 바뀌지만, 발음은 앞에 그 모음도 바뀝니다. 그래서 woman 단수고요. women. 약간 이 발음이죠. women 해서, 앞에 오도 발음이 바뀌어요. 스펠링은 안 바뀌지만,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물론 잘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압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만났던 중하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발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발음도 아셔야 돼요. 나는 수능에 말하기 시험이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듣기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아셔야 됩니다. women이라고 나왔는데 무슨 단어지? 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만약에 이걸 woman이라고 알고 계시면 woman 그 단수형이랑 같은 발음을 알고 계시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발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스피킹 시험도 수행평가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네. she는 이제 헬렌을 말하죠. 헬렌은 was 어땠대요? excited 해서 여기서 주격 보호로 나왔습니다. 형용사 보호예요. 근데 이제 형용사인데 형용사 중에서도 지금 PP형이 나왔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리게 낸다면 여기도 쓸까요? 여기 many가 나왔으니까 요 자리에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여기 이 문장에서는 그나마 중요한 거일까요? 중요한 게 아직까지는 여기선 없네요. 근데 그냥 빨간색으로 쓸게요. 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many가 있으니까요. other도 있고요. other도 셀 수 있는 애들이랑 쓰이면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woman이 아니고 women으로 쓰셔야 되고요. 여기 excited도 지금 과거분사를 쓴 이유가 감정을 자기가 느낀 거라서 그래요. 느낀 거면 pp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excite는 흥분하다가 아니라 흥분시키다예요. 그래서 되게 흥분해 있다. 뭐 되게 신이 났다. 그러면 excited라고 pp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exciting 하면은 예를 들어서 the game is excit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물이 그 excite라는 감정을 유발할 때 현재분사 ing를 씁니다. 그 감정 유발하는 현재분사 ing는 저번에 나왔던 것 같네요. 7과였나 같은 8과였나 기억은 안 나지만 surprising이었나요? 뭐였죠? 네, 뭐가 하나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유발하는 거고요. ing 현재분사는 과거분사는 이제 사람이 직접 감정을 느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거를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요게 exciting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요. 됐죠? excited 신났대요. 그 다음 여기서는 그 다음 여기 조금 중요하겠네요. go after는 같이 묶어서 그리고 따로따로도 설명드렸죠. 무엇을 쫓아 go 가다. after 무엇을 쫓아 무엇을 따라 go 가다. 뭘 따라가요? after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면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her 이거는 소유격입니다. 그녀의 베이스볼, 야구, dreams, 꿈들을 따라, 쫓아, 그 다음에 go, to go.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to go. 따라가게 되어 신이 났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소녀였으니까요. 이제 할머니 헬렌의 소녀 시절에는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어디다 써야 될까요? 소유겨 인식이 안 돼가지고 소유겨라고 써있네요. 자, 얘는 부사적 용법에 앞에 감정이 나왔죠? 감정 뒤에서 투부정사 나오면요. 물론 그 과거형이나 현재형에 한해서요. 미래형 뭐뭐일 것이다면 또 약간 달라져요. 그 감정을 이미 느낀 경우에 그 감정의 원인. 근데 이게 감정 형용사랑 쓰일 때 그렇고요. 그냥 일반적 원인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요. 보통 감정 형용사랑 이제 이렇게 쓰이면 감정의 원인.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해서, 뭐뭐 하니, 기쁘다, 슬프다, 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헬렌은 그녀의 야구 꿈들을 추구하게 되어, 쫓게 되어, 쫓아서 신이 났습니다. 그 다음 요거 아까 설명을 안 해서요. 온 전치사요. 특정한 날에 앞에 쓰이는 전치사로 했죠. 그날에 너무 쉬워갖고 그냥 쓱 넘어가게 됐나봐요. 네, 그쵸? 부사절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도 6가지 정도 되거든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목적이고요. 우리가 목적은 그 문장에서 봤던 것 같은데, 감정 형용사랑 같이 붙으면 감정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6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용법들도요. 투부정사가 그래도 좀 어렵죠.
명사전용법, 형용사전용법 우리 다 만났던 것 같은데 그쵸? 명사전용법은 안 만났었나? 형용사전용법은 만났던 것 같네요. 그리고 부사전용법도 있고요. 부사전용법에도 6가지나 됩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더 설명만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 이 부사용법 물 먹다가 살해들 죄송합니다. 급하게 먹다가 말하면서 호흡이 꼬여가지고 부사용법의 감정의 원인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about인데 뒤에 숫자, 선생님 이건 숫자가 아니라 관사인데요. 자, 여기서는 wig은 one wig이란 의미잖아요. 숫자랑 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 about은 부사입니다. 약, 대략이란 뜻이에요. 약 a week, one week, 한 주, later, 뒤에 약 일주일 뒤에 헬렌은 found, 이거 find의 과거죠? 우리가 found도 배웠고요. founded도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과거니까 find의 과거겠죠. 찾았다. 발견했다. A letter, 편지 한 통을 in, 어디 안에서, 전치사요. The mailbox, mail, 우편이 있는 box가 뭔가요? 우편함이죠? 우편함 안에서 a letter, 편지 한 장을 발견했대요. 합격했다는 소식 아닐까요? 네. 그쵸. It was, 자, 여기서 it이 뭘까요? 지칭어추로는 늘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it이 뭘까요? 거꾸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후보는 메일박스, 단수 사물이 여기 있네요. 우편함. 두 번째 이제 후보 순위 letter이 있네요. 그럼 봐야 되겠네요. letter인지 메일박스인지. 그 느낌은 오죠. letter인 것 같죠? 네, letter입니다.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was, 그 편지는 였어요. from people,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전치사고요. 사람들, 그래서 who, 어떤 사람들이요? 이거 관계되면서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온, 아이고, 메일박스, 우편함, 이상하죠. 그러니까 편지여야죠. 그 편지는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who, 관계대명사요. 앞에 선행사라고는 people밖에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요. 왜냐면 뒤에 자꾸 손이 이렇게 눌리네. 자,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요. 과거형이고요. worked, 일하는 사람들이요. for, 전치사요. 누구를 위해?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여기까지. The girls, 자, 이거 잘 보세요. 그 베이스볼 리그에서 뭐라 해야 되지? 야구 리그에서 그 선수로 뛰는 사람들이 girl 한 명이 아니라 girls 여러 명일 거잖아요. 그죠? 복수의 그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s를 붙이지 않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보세요. in 전치사 또 나왔네요. 시카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요렇게 해서 얘가 요거 수식하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그 소녀, 여자, 야구 리그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는요. 되셨나요? 네. 설명이 안 한 것이, 그리고 얘는 콤마가 없기 때문에 개수줄 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를 이렇게 수식했죠. 이게 people이 선행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 후는요.
that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한정적 용법이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한 문장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 설명할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자, 조금만 더 힘냅시다. 1시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자, it이 뭘까요? 계속 아까 말했던 그 편지겠죠. 합격해서 시카고에 있는 어떤 리그에서 이제 편지가 왔죠?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The letter. 대문자로. 이렇게 하면 늦어지나요? 빨리 쓸게요. The letter. 앞에서는 a letter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the letter로 바꿀 수 있겠죠. 또 다시 언급된 거니까 그 편지는 read. 근데 이상해요. 근데 read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못 읽었네요. read입니다. read. 자, 여기서부터 3단 변화는 설명 안 한다고 해놓고 이건 좀 중요해서 자, 여기 이건 다 아시죠? 대부분. 여기 발음 다른 거요. 이거 read, 여기서 read,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빨간색 read 있죠? 그거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과거랑 과거 분사는요. 그럼 얘는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과거형입니다. read예요, read. 그러니까 요거예요. 이거는 이 두 번째 거예요. read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단박에 알죠? 알았다. 앞에가 과거 시제니까 그래서 아신 거죠? 저도 알아요.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데요. 이 문장만 봐도 앞에 내용이 없어도 이게 과거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일단은 첫 번째, 그게 좀 되게 기초적인 건데 또 의외로 중요해요. 봅시다. 일단 PP는 아니에요. 그럼 얘 현재형인지 read인지 read인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자, 현재 시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주어가 뭔가요? 이 3인칭 단수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과거 read고요. 만약에 현재형이라고 했다면, 자, 여기다 쓸게요. 얘가 지금 과거가 맞죠? 전체적인 시제가 과거니까. 그럼 현재형 쓰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현재형을 써봅시다. read라는 현재 시제를 쓴다고 한다면 read라고 원형을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야 돼. 근데 그마저도 안 돼요. 여기서는 내용이 과거의 일이니까요. 네, 거기까지. 그 다음 문법적인 건 거기까지고요. 또 두 번째는 의미가 좀 특이합니다. 편지가 읽어요? 편지가 읽을 수가 있나? 그리고 대절은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ad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편지라든지 아니면 더 sign, 표지판 같은 거 있죠? 그런 주어 다음에 read나 read 같은 것들이 있으면요. 뭐뭐라고 쓰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편지가 뭐뭐라고 쓰여 있다라고 이제 뜻이고, 그리고 뭐라고 쓰였는지 이제 that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중요한 게 지금 살짝 보였네요. 그럼 여기 that은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거기 때문에 that은 접속사 that이요. 뭐뭐라고 쓰여 있다, 뭐뭐라고 적혀 있다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래서 지금 이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read 이 동사요. 그래서 다음에 이 대절이 목적어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목적어는 명사만 되니까 명사절이고요. 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인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that 이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she 여기서 she 여기서 헬렌 얘기하는 거죠. 헬렌. 할머니의 어린 시절 헬렌. 그 다음 엄청 중요한 거. 이 문장은 다 전체적으로 중요하네요. 네.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일단 해석 먼저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봐야 어차피 설명해야 되겠네요. 이거 먼저 뒤에 거 투부정사란다. 전치사 투 이하 설명하고 오려고 했는데 어차피 설명을 다 해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be invited 해서 초대한 게 아니고 초대 받은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헤드 다음에 요것도 pp거든요. 헤드 pp를 써서 헤드 pp 뭔지 아시나요? have pp는 현재 완료고요. has pp도 현재 완료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거요. had pp는 과거 완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pp 쓴 건요. 수동태 구문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had been pp를 쓴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초대받았다. 그 다음에 to 전치사 to요. 그 다음에 the league 그 베이스볼 리그의 이거 소유격이죠. 메인 주요한 tryout 시험 심사 테스트 그러니까 메인 심사니까 이제 로컬 지역 예선 같은 게 끝나고 이제 지역 예선 그러니까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선발을 먼저 하고 이제 예선을 치러서 선발을 하고 선수 뽑을 사람을 선발을 하고 그제 뽑힌 사람들을 다시 모아놓고 본심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TV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셔서 이제 아시겠죠? 메인 트라이아웃, 본심사, 리그의 본심사에 초대받았다고 쓰여 있었다. 근데 그 본심사가요, 시카고에 있어요. 이 할머니 헬렌은 인디애나주의 사우스 밴드라는 시에서 살고 있었죠. 인디애나주요. 여기는 시카고에서 있고요. 그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떨어져 있나 봐요. 결론적으로 이제 스포를 날리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근데 학교에서 이미 해서 아마 시카고가 굉장히 먼가 봐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시고 그래서 요리사 쿡이 되셨죠. 그래서 아마 후회하고 계셔서 이 손녀딸한테 너는 용감하게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라. Go after your dreams. 꿈을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내용이죠. 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자, 이제 1차적인 해석이 끝났고요. 그래서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헬렌이 시카고에서 있는 리그의 본심사에 초대받았다고 쓰여 있었다.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초대받았다는 알 수 있잖아요. 헬렌의 입장에서 초대한 게 아니라 초대 주체는 리그 그 베이스볼 리그 그 팀이겠죠. 이거 뽑으려는 선발팀. 뭐 선발위원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초대를 헬렌을 받은 건데요. 수동태는 아마 여러분이 이해를 많이 이제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과거도 모자라서 과거 완료를 썼는지 일단은 그걸 말씀드릴게요. 시제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온다는 게 어디서 잘 안 나오냐면 고등학교 가면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데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봐요. 평가원 모의고사도 보고 교육청 모의고사도 보고 이제 많이 그걸 이제 통칭해서 수능 모의고사를 할게요. 그 모의고사를 보는데 거기서 시제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과거 완료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언제 묻는지를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팔과 지문처럼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스토리를 이제 열거하는 거라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라서 전반적인 시제가 과거인 거예요. 과거인데 뭐 회상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일 때, 그러니까 일의 선후 관계가 분명할 때,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과거 시제인데 그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게 분명할 때, 그럴 때 과거 완료 시제를 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과거 완료 언제 쓰는지? 아시고 계시죠? 과거보다 더 먼저 과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또 어렵죠?
우리나라 말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만 있는데 얘네는 뭐 과거랑 현재랑 합친 현재 완료로 시제라는 것도 있고 또 같은 과거가 아니라 더 먼저 일어난 건 대과거라고 해서 또 따르게 분류하니까 좀 그게 어렵죠. 시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이 영어에는요. 영어라는 언어에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 정리를 하자면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기본적인 시제가 과거의 시제인 그래서 더 먼저 일어난 일일 때, 더 선행한 일일 때 그 과거 완료 시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일의 선후 관계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그 시간의 타임라인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이제 대과거가 더 먼저 일어난 거고 그냥 과거라고 하면은 더 나중에 일어난 일이죠. 그럼 봅시다. 편지가 뭐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제 헬렌이 편지를 읽고 있는 시점이 과거인 거죠. 그래서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다 이런 내용. 근데 이 헬렌이 그 초대를 받은 거 있죠. 합격 그 지역 예선에서 합격을 해서 초대를 받아서 그 초대받은 게 결정이 난 일은요. 이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결정 나서 초대를 이미 받은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가 헬렌의 집으로 와서 헬렌이 읽은 게 더 나중이죠. 이해 가시겠어요? 시간의 간극도 있고요. 먼저 일어난 일, 나중에 일어난 일, 그 구분도 명료해요. 이런 일은 그렇게 명료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애매한 건 문제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시간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과거 시절 처리하면 안 돼요. 과거 시절 처리하면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메일 정도면 시간 간극이 없겠네요. 보내자마자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역시 선호가 이제 보내야지 받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메일, 인터넷도 아직 안 되는 1943년이었나요? 44년이었나요? 이쯤이었죠. 그러니까 뭐 다 말이 안 됩니다. 편지라는 것은 이제 여기 아까 메일박스 나왔고 letter 나왔으니까 이제 헬렌이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죠. 명확하게. 그래서 앞뒤 이제 선후 관계가 분명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은 과거 완료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틀리게 내면 어떻게 낼까요? 틀리게 내면 자, 그러니까 봅시다. 아이고. 두 가지를 틀리게 낼 수 있어요. 하나는 시제를 틀리게 낼 때 그럼 과거로 쓸 겁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라 틀리게 내는 거요. 그러면은 쉬니까 was를 써야죠. 비동사는 써야죠. 수동태 써야 되니까. invited 이게 이제 시제로 틀리게 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를 틀리게 낸 거예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를 쓴 거예요. 과거 완료는 그대로 쓰고요. 그럼 had pp를 써야 되기 때문에 bean을 떼버리고 invite의 pp형 invited를 쓸 거예요. 둘 다 안 됩니다. 과거 완료도 써야 되고 수동태도 써야 되고 둘 다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이제 질문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국어로 말씀드릴게요. The main tryout, 그 본심사는요, would be held, 어디에서 열릴 예정인가요? in, 첫 번째 South Bend에서 열릴 예정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인가요? main tryout. 자, local tryout, 지역 예선은요, 그러니까 지역 예선은 South Bend에서만 열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그 지역에서 다 열리겠죠. 그 중에서 이제 헬렌이 살고 있는 그 곳인 South Bend에서도 로컬 트라이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선발된 이제 소녀들이 그런 팀의 리그에 이제 선수들이 다시 메인 트라이아웃 본심사로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최종 심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메인 트라이아웃이 있고 뭐 파이널이 있을래나 아니면 메인 트라이아웃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위에 그 다음 단계인 메인 트라이아웃은 다른 주에서 열려요. 다른 시에서 열려요. 그래서 시카고라는 곳에서 열려요. 그래서 멀리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포기를 했나봐요, 꿈을. 자, 파트 3 여기까지고요. 간신히 1시간이 안 됐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